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6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이게 이제 한바탕 소동으로 끝나고 결국 검언유착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되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당초에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검언유착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검찰 내부 이프로스라고 하는 그 망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실체적 진실은커녕 실체적 진실은 결국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거 증거도 없는데 그 수사 계속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고요. 다만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는데 그거는 뭐 강요 미수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 이동재 전 기자의 단독 범행 식으로 뭐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인데도 아직 이제 뭐 수사심의위원회가 뭐 금요일날 열렸으니까 중앙지검에서 입장을 바로 직후에 내놓은 것은 뭐 납득할 수 없다 정도인데 저는 아마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와서 이제 복기를 해보면 이거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기에 누군가의 기획자가 틀림없이 있고 컨트롤 타워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검언유착 소동의 실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우선 이거는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처음에 2월 초죠? 뭐 2월 한 6, 7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신라젠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정치인 로비스트 로비 뭐 이런 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실제 찌라시 같은 데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취재해야 되겠다. 검찰 출입기자인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취재를 하던 중에 초기죠. 초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지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느냐? 한동훈 검사장은 그 직전에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중수부장이니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수사 정보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 간 김에 물어본 겁니다. 그게 이제 녹취가 된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계속해서 유시민 비리 별 관심 없고 신라젠 사건은 그 로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약간 실망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취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는 뭐 유시민 미리에는 관심 없지만 그래 뭐 그런 거는 해볼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합니다. 그건 뭐 기자와 취재원 간에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는데 그럼 뭐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거 취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덕담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걸 콕 믿기로 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럼 이 수사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보세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제 그렇게 정치인 리스트 뭐 이런 걸 찾으러 다니다가 이 제보자 X라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기꾼 지모 씨. 이 사람이 사기 전과 5범이고요. 현재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게 2월 25일이고요. 근데 처음 만날 때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만나는 게 3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찌 된 것인지 MBC가 몰카를 들고 나타납니다. 몰카를 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2월 25일과 3월 13일 사이에 또는 2월 25일 이전에 저는 제보자 X가 여권의 컨트롤 타워 통제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동재 기자가 이러이러한 걸 하니까 이걸 기화로 이걸 이용해서 뭔가 윤석열 측근 때리기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거를 기획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3월 13일 날 MBC 몰카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제보자 X가 지모 씨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2월 25일 첫 만남과 2차 만남 그 사이 또는 2월 25일 아예 이전부터 그런 기획이 있어서 이제 지모 씨가 이동재 기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막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3월 13일 날 2차 만남에서는
이제 몰카를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유인 작전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는 게 3월 22일인데 이때도 또 MBC 몰카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그 기획이 정말 짙어졌다. 그리고서 3월 31일 날 MBC에서 검언유착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1차 공작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하자마자 4월 7일 날 민원연이라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이거 뭐 잘 아시지만 지금 민주당의 외곽단체 비슷합니다. 시민단체입니다. 친여 시민단체. 시민단체의 탈을 쓴 친여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자, 이동재와 성명불상 검사장을 협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이때 이미 협박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요, 전적으로 그 MBC 보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BC와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 매우 있죠. MBC가 3월 31일 날 보도하니까 4월 7일 날 기다렸다는 듯이 민원연이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또 이어서 4월 21일 날 중앙지검이 이 고발인 민원연이 뭘 압니까? 그런데 민원연이 고발을 하고 민원연을 고발인으로 조사를 합니다. 뭐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그리고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6월 16일 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17일 날 대검에다가 바로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보니까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 이게 좀 뭐 이상하다. 그러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그때는 이미 대검 형사부나 뭐 대검 모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반윤석열 검사들로 꽉 채워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대검 형사부 그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그 근거가 2월 13일 날 이동재 한동훈 대화록이거든요. 그 대화록 전체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이걸 안 냅니다. 대화록 전체를. 그러니까 계속 체근을 합니다. 대화록 전체. 이게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그때부터 대검에 아예 보고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앙지검도 연루가 된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한 조연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쭉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대검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합니다. 이때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의 주연급으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7월 2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라. 이거는 검언유착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합니다. 그때 검언유착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 당시에 이미 이거는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누가 이런 확신을 심어줬을까요? 컨트롤타워다. 여권에 컨트롤타워가 있다. 확신을 심어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열심히 뛰어라. 윤석열 배제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닥치고 윤석열 배제에 나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 배제를 하고요. 그 수사 배제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7월 2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하고 있다가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는 그런 안을 법무부하고 조남관 검찰국장하고 협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조남관 검찰국장이 대검이 그럼 그걸 발표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대검의 주장입니다. 대검 대변인에.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거를 단칼에 걷어찹니다. 추미애 장관이. 걷어차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 이 채널A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손 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수사 지휘를 본격적으로 내리는데 이게 7월 9일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이라는 얘기를 단정적으로 했었는데 바로 이 7월 9일 날 이 수사 지휘에서는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제가 보건대 이때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걸 느끼지 않았는가. 내지는 여권 전체의 컨트롤 타워에서 이 검언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나중에 역풍이 우려된다는 것을 좀 알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처음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7월 17일 날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고 24일 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거기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심의위원들이 아무리 뭘 엮어 넣으려고 해도 무슨 증거가 있어야, 공모의 증거가 있어야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 15명 중에 5명이 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중단하는 데 대해서 반대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지로구이마 아닌가? 지로구이마.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사심의위원이 있는 한 검찰개혁, 수사심의위원회, 이것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여권 전체의 컨트롤 타워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여권 전체의 컨트롤 타워는 검찰, 언론 매체, 그 다음에 민원연, 그 다음에 이 사기꾼 지모씨, 이 사람까지, 거기다 법무장관까지, 이걸 다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여권 내에서도 핵심. 이것이 뭐 청와대인지 아니면 청와대 외곽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외곽일 수도 있죠. 이게 나중에 밝혀졌을 때의 어떤 후폭풍 같은 걸 감안한다면 청와대는 아마 발을 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알고 있겠죠. 그러나 실제 컨트롤 타워는, 그러니까 청와대 밖 어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주축이 된 어떤 청와대 외곽의 컨트롤 타워, 여기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청와대가 힘을 실어줬는데 공식적인 그 연결 관계는 딱 끊어놓고 그냥 사적으로만 실제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찰, 언론 매체, 민원연, 사기꾼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였다.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겠는가?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말을 전후해서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획을 해서 다 이 업무와 역할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그것도 거짓말. 처음에 이동재 기자, 한동훈 검사장, 이게 한동훈 검사장과 이 공모 관계는 거짓말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한동훈을 침으로써 윤석열한테 타격을 주자. 이런 기획, 그게 이제 기획 목표죠. 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밖 여권의 핵심층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요걸 밝혀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제대로 짚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초에 혐의 자체가 뻥이었고 이 뻥을 만들어낸 것은 사기꾼 지모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트리오다. 그 시나리오를 감수한 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유 이사장의 피해망상과 최 대표의 과대망상이 빚어낸 허황된 음모론을 근거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진중권 전 교수가 제대로 짚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뻥이었으니까 이 뻥은 시나리오의 결과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수사심의위원회 마지막에 그 수사심의위원 중에 하나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한동훈 검사장의 그 마지막 일종의 수사심의위원회 최후 진술이죠. 이게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걸 끝으로 제가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 편에 서 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작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